월마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 파란 조끼 입은 직원분들하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주차장, 그런 거대한 창고형 매장을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그 월마트가 스스로를 기술 기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주식시장도 나스닥으로 옮겼잖아요. 보통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이게 그냥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거대 공룡의 이미지 변신 시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월마트는 정말 아마존 같은 그런 거대 기술 기업으로 본질까지 바꾼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단순한 선언이나 마케팅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월마트의 사업 모델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 특히 세 가지 영역에서 이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세 가지 영역이요. 바로 이커머스, 물류,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월마트의 거대한 전환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인데 사실 월마트가 온라인에서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까지 큰 뉴스인가요? 아마존이 세상을 정복하는 동안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하게 들리지만 사실 월마트에게는 거의 20년 넘게 풀어내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아, 20년이나요? 네, 오랫동안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분야였죠. 사실 1998년에 당시 월마트 CEO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온라인 매출은 우리 샘스클럽 매장 하나만큼도 안 될 거다. 이렇게요. 세상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무시를 했다고요? 네, 거대한 오프라인 제국의 성공에 뭐랄까 좀 취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 결과가 어땠나요? 혹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만 해도요. 온라인 매출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 주가가 하루 만에 10%나 폭락했어요. 와, 10%나요? 시장의 불신이 정말 깊었네요. 그렇죠. 그런 월마트가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사업에서 22% 성장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건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인 셈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근데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흑자를 낸 거죠? 단순히 온라인으로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는 아닐 텐데요.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는 비용이 워낙 막대하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비결은 역발상에 있었습니다. 역발상요? 네.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천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역으로 온라인 사업의 핵심 기지로 활용한 겁니다. 아, 그 매장들을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찾아가는 커브사이드 픽업 서비스. 이걸 대폭 확대한 거죠. 아, 그거 저도 써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아낄 수 있고요. 월마트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라스트 마일 배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월마트 앱으로 주문하고 퇴근길에 잠깐 매장에 들러서 물건 찾아가는 그 간단한 행동이 사실은 월마트의 수익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핵심 전략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처럼 외부 판매자들이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오픈 마켓플레이스를 키우고요. 또 자사 웹사이트에 광고 사업을 도입하면서 추가 수익원도 만들어냈죠. 아하. 이런 노력들이 다 합쳐지면서 최근 3분기에는 이커머스 부문이 또 27%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완전히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 거죠.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 사실 요즘 소비자들은 수익성보다는 그래서 언제 오느냐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존 당일 배송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이 속도 경쟁에서 월마트는 좀 어떤가요? 바로 그 부분에서 두 번째 키워드인 물류, 특히 중국 시장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중국이요? 네. 현재 중국 월마트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주문의 거의 80%가 1시간 안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1시간이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혹시 뭐 중국 인건비가 저렴해서 가능한 물량 공세 같은 건 아닌가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모델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인건비 문제가 아니고요. 앞서 이야기한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을 극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또 그 매장이군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인구의 90%가 월마트 매장에서 불과 10마일, 그러니까 약 16km 반경 내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90%가요? 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과거에는 아마존에 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뭐랄까, 공룡의 발목처럼 보였던 그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제 와서는 초고속 배송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가 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물류창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월마트 매장이 그 지역의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요. 네, 중국은 바로 이 모델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인 셈이죠. 중국 월마트는 이미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이고 이커머스 매출은 분기마다 30% 이상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에서의 성공은 곧 미국과 다른 시장에서 벌어질 일의 예고편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수익성 높은 이커머스, 그리고 기존 매장을 활용한 초고속 배송 시스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수천 개 매장에서 수많은 직원들의 힘만으로 운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인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월마트 경영진은요, 과거 인터넷 혁명 초기에 늑장 대응을 하다가 쓴맛을 본 경험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죠? 아마존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동안 월마트 주가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12년이나요? 와, 정말 뼈아픈 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5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평가받는 이 AI 혁명에서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최근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과 손잡고 AI 시대의 쇼핑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아, 구글과 손을 잡았군요. 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아예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나요? 소비자들이나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같은 게 있습니까?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요. 그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이미 물류센터와 콜센터 업무의 절반 이상을 AI로 자동화했습니다. 절반 이상을요? 네, 이 결정 하나만으로 미국 내 배송 비용을 무려 40%나 절감했죠. 40%나요? 대단하네요. 또 2025년에는 AI 기반 로봇과 배송 플랫폼에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7천억 원요? 이건 뭐 미래를 위한 단순한 실험 수준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이건 전사적인 총력전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해 8월에 미국 내 매장 기반 배송 매출이 50%나 급증했고요. 전체 주문의 약 6%는 30분 이내에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30분 배송이요? 와, 네, 중국의 1시간 배송이 이제 미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네요. 근데 AI가 이런 물류 효율화에만 쓰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월마트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은 바로 네 종류의 AI, 슈퍼 에이전트입니다. 슈퍼 에이전트요? 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챗봇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름인데요? 도대체 뭔가요? 예를 들어서 고객용 에이전트는요, 고객의 평소 구매 패턴이나 심지어 냉장고 속 재고를 파악해서 쇼핑 목록을 자동으로 추천해줍니다. 네, 냉장고 속을요? 네, 단순히 우유 사세요 이게 아니라 냉장고에 계란이 2개밖에 남았고 이번 주 레시피 계획에 오믈렛이 있으니 계란 한 판을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수준이죠. 제 냉장고 속을 들여다 본다고요? 와, 편리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조금 섬뜩한데요? 제 사생활을 너무 많이 아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회적 질문이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월마트는 이외에도 직원들이 재고를 확인하거나 다음 업무를 지시받는 직원용 에이전트, 또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에이전트, 이렇게 기업 운영의 거의 모든 영역에 이 슈퍼 에이전트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월마트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직접 이렇게 말했죠. 에이전트는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자동화하고 단순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거의 모든 일이요. 이건 단순히 쇼핑이 편리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일하는 방식과 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네요. 그렇습니다. 기업과 직원, 그리고 고객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수준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보죠. 우리는 거대한 창고형 매장에서 시작해서 고객의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는 AI 에이전트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커머스, 그리고 과거의 유물 같았던 오프라인 매장을 무기로 활용한 초고속 배송 모델,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과감한 AI 투자까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월마트가 더 이상 유통 공룡이 아닌 기술 기업이라고 선언하는 이유군요. 맞습니다. 1962년에 창업자 샘 월트는 나는 절대 컴퓨터에 능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철저한 현장 중심의 경영인이었죠. 하지만 반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 월마트는 기술과 AI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나스닥으로의 이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과거 인터넷 혁명에 늦었던 공룡이 AI 혁명에서는 가장 빠른 주자로 변신한 모습이네요. 결국 월마트의 변신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기업이 기업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시대의 서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까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는 AI가 좀 섬뜩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월마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곳에서 이런 AI, 슈퍼 에이전트가 보편화된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편리함의 대가로 무엇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쇼핑 목록을 추천하기 위해 내 냉장고 속을 아는 AI는 나의 식습관, 건강 상태, 심지어 가족 구성원의 변화까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편리함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선을 그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부터 그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